준결승 이전 라운드에서 스타 복서 애니바르, 조지아 파이터 매완의 강력한 KO, 태국 육군 선수 콩시. 3라운드 만에 그는 중국에 떠오르는 스타 왕지의 일을 완파했다. 두 선수 모두 결승에 진출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맞붙을 것이다. 65kg 금벨트 7위 8강 진출자가 결정됩니다. 무릎 던지기와 강한 펀치, 누가 8강 진출권을 차지할까? 궁극의 도전이 곧 시작됩니다. 다음, 먼저 태국에서 온 콘사원을 환영합시다. In the blue corner from Thailand, I give you Pongsu. 그와 마주한 레드사이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즈베키스탄 애니발에서 Here comes the red corner from Uzbekistan. I give you 블루사이드 선수는 태국의 콘사원 출신입니다. 24세, 키 173cm, 프로 전적 126경기, 99승, 상대 31KO. 빨간편 선수는 우즈베키스탄 아이니발 출신입니다. 나이 27세, 키 172cm, 프로 기록 10점, 108경기, 85승, 49KO. 이 경기의 심판, 여전히 팡홍타오 씨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스촨TV MMA 레전드 경기 장면. 이번 경기는 우리 32인 대결이야. 이번 시즌 32명이 8명으로 진출했다. 이 쌓인 결승전은 파란색 쪽에 있는 건 태국에서 온 거예요. 빈 사원 vs 레드 사이드 애니벌. 우즈베키스탄에서 콩시는 1라운드에서 중국 선수 왕즈에이를 꺾고 진출했다. 애니바르는 조지아에게 1라운드에서 놀라운 속도로 KO 당했다. 메이와는 결승에 진출했다. 오늘 이 두 중 우승자가 MMA 전설을 받게 될 것이다. 65kg 세계 8강 진출권. 이건 플라잉 니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라운드는 어땠을까요? 사실 애니발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았다. 하지만 태국 선수들은 오랜 기간 이런 대회에 참가한 덕분에 하룻밤에 두 경기를 하는데 익숙해졌어요. 고강도 경기. 그래서 이 게임의 흥부는 여전히 기대할 만합니다. 양측 모두 큰 신체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니발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양측은 근접전을 벌였다. 좋아. 계속되는 좌우 주먹 다툼. 방금 이 빈 사원이 직접적인 무릎 공격을 시도했어. 애니발의 후퇴 플래시와 프론트핸드 플랫훅 반격이 결합되었다. 이 빈 사원과 비교하면 이 선수는 순수한 무에타이 파이터입니다. 저는 애니바르가 프리스타일 리듬을 사용하는 경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본래 킥복싱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애니바르의 남동생 영상을 본다. 그냥 내 동생 경기 보고 있었어. 이제 애니발은 천천히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과 빈 사원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있었다. 두 번 연속 무릎 올리기 후 앞다리 스윕킥. 양측 모두 지금까지 붙었다. 모든 주먹과 발차기가 더 목적이 뚜렷해졌다. 그리고 게임 전체에 대한 그의 통제권도
이러한 계획 역량은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수비가 뛰어납니다. 네, 좋아. 1라운드 끝났어. 1라운드에서는 양 팀 간에 거의 주먹 교환이 없었다. 이는 기술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건 고수준 경쟁이야. 시즌 2 대회 시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애니발은 무릎을 꿰뚫었다. 이제 애니발이 푸서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빈 사원의 판단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하지만 저는 이태국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술, 힘, 체력 면에서든 사실 그는 약점이 없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이 시점에서 양측이 경쟁 중인데 기술적 실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핵심은 상대의 현재 상황에 맞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목표 전환, 통제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 양측 모두 경험 많은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경기를 볼 때 그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태국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들은 수년간 전쟁 중이었으니. 하지만 애니발은 무시할 수 없는 대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펀치는 KO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경기는 심판들에게 매우 어려운 판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가 3차전으로 가는 걸 봅시다. 좋아요. 수압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속적인 저공, 수사 공격과 반격. 지금까지 어느 쪽도 뚜렷한 우위나 불리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열심히 싸웠습니다. 네. 방금 그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태국 선수들은 이 기술적인 수준에서 근거리에서 그립과 포옹을 한다. 사실 매우 상세합니다. 네. 그리고 그건 그의 신체 감각 능력이기도 합니다. 네. 혈액과 융합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플라잉 리. 가끔 사람들은 머릿속에 기억이 있다고 말하죠. 인간의 근육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전통 무술에서는 이를 청취 힘, 리서닝 포어스 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아주 작은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정확히 알았어. 그럼 내 무게중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이 움직임을 딱 맞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때로는 이 파이터들과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만져봐. 몸의 본능적인 반응 때문이에요. 발과 다리로 연속 발차기. 셋째, 이것이 애니발의 반격이다. 두 번째 게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시다. 소라지는 이번 공격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 것 같았다. 지속적인 선제적 공격. 이 두 사람은 링 위에서 무대 존재감을 지녔다. 모두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네, 모두 괜찮아요.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의 몸에 풍기는 압도적인 기운이 온전히 드러났다. 이것이 무에타이가 몸의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속 주먹 공격이 이어졌다. 3라운드의 2인 공격은 여전히 매우 팽팽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느낌이에요. 양쪽 다리마다 이런 현상을 느끼셨나요? 그들은 항상 연속적으로 주먹을 날렸다. 상대의 반격은 매우 끈적했다. 방어와 반격 모두 매우 빠르게 실행됩니다. 네, 빈 사원은 애니왈에게 땅을 차면서 더 높이 차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 사타구니를 걷어찼을 수도 있어. 모든 활성 중간 수준 스캔을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미드 스윕은 주로 콩시에서 제작합니다. 매번 애니왈은 이렇게 빠른 반격을 보여준다. 사실 미드 스윕이 상대에게 입히는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강한 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트의 목뼈. 때로는 상대방의 주의를 직접적으로 분산시키기도 했다. 네, 가자. 태국식 중간으로 썰린 고기는 보통 갈비뼈만 들어있습니다. 상대의 팔을 겨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끔은 손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맞을 때가 있어요. 내 팔에 한꺼번에 때리는 게 아니야.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반복된 파업 연속. 팔이 저릿저릿할 거예요. 이로 인해 손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공백을 더 밝혀내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결정적인 타격을 줄 거야. 네, 손으로 막지 않으면. 그러면 상대가 내 갈비뼈를 걷어찰 거야. 공기 막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자유전투의 전사로서 중국 선수들조차도 상대의 팔을 걷어차는 것을 꺼립니다. 상대의 팔꿈치나 어깨를 걷어차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내 다리와 발이 아팠다.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고 2라운드를 못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태국 선수들은 개의치 않았다. 어릴 때부터 목뼈 조각 때문에 이미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네, 하나는 근육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입장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정확도 제어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나 어깨를 걷어차지 않을 거야. 그럼 이 공사가 연속으로 몇 번이나 펀치를 날릴 수 있는지 보자. 블러핑 해봐. 장난스러운 제스처를 해봐. 그는 즉시 그것을 앞으로 밀었다. 방금 정말 흥미로운 움직임이었어요. 이 빈 사원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피크, 빼고, 피크, 피크. 이 움직임. 그들은 애니왈의 공격을 놀리고 있었다. 좋아. 3라운드 끝났어. 양팀은 3라운드를 치렀다. 전투는 여전히 접전이었다. 킹킹과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다. 내가 말한 대로는 이것이 대회의 최종 신성입니다. 우리 심판팀에 전달될 거야. 이로 인해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생겼습니다. 심사에 관해서는 올해 내내 그랬어요. 정말 보기 드문 변경이에요. 그는 매우 침착하고 꾸준히 연주했다. 그는 드문 무에타이 파이터입니다. 그는 왕 같고 지배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몸보다 더 커. 그리고 그의 이미지와 성격도 훌륭합니다. 여성 시청자로서 우리는 그런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명의 심판이 판정을 검토했다. 심판 한 번이 30대 28로 승리했다. 이 번 심판이 30대 28로 승리했다. 심판 3번 29대 28, 심판 4번 29대 28, 5번 심판이 30대 29로 승리했다. 5명의 판사 모두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내렸다. 레드팽이 승리한다.